지난 2019년 10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 지기 친구,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청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친구였다. 5살 때 만나서 36살까지 제일 친하게 지낸 친구였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내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30년 지기 고향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바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 글을 쓴 그 남성인데요. 결국은 자기 친구를 살해하고 만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쓴 30대 남성 A씨는요, 친구 B와 5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동창이에요. 30년 동안 친하게 지낸 절친이었습니다. A씨는요, 친구 B에게 자신의 여자친구 C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22일 여자친구 집에서 셋이 함께 술을 마신 다음에 잠에 들었어요. 자, 그런데 친구 B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A의 여자친구 C를 가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추궁했어요. 그랬더니 친구 B가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사과도 안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된 여자친구,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는데요. A가 격분했죠. 친구 B가 구속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쓴 거예요. 하지만 B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자,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기보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A는 화가 나서 B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거죠. 이렇게 살인 결심을 한 A는요, 2020년 3월 2일 오후 5시경에 그동안 연락을 쭉 피하고 있던 친구 B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 자, A는 차에 보관하고 있던 길이 28cm인 식칼, 이걸 가지고 이제 B를 만나러 간 거죠. B를 만난 A는요, 모텔로 이동해서 술을 더 마시자고 했고요. 함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에서 A는 여자친구에 대한 B의 중간간 범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흥분해서 서로 몸싸움을 벌였는데 식칼로 B의 오른손 부위를 자르고요. 또 도망가는 B의 등을 칼로 여러 번 난도질했습니다. 이렇게 넘어뜨린 다음에 목 부위를 무려 30번 찌르고요. 오른쪽 허리뼈 부위와 옆구리까지 수차례 찌르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B는 경부와 흉부의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대단히 끔찍한 살인이거든요. 아주 끔찍하게 여러 번 찔렀어요.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A는요, 자신이 살해한 B의 성기 부위를 식칼로 잘랐습니다. 자른 거에서 그치지도 않았어요. 검은색 비닐봉지에 이걸 담았습니다. 자, 담은 거에서 그친 것도 아니에요. 어디론가 갑니다. 바로 전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원룸으로 가는데요. 현관 출입문에 그 성기를 담은 비닐봉지를 걸어두고 왔습니다. 아주 엽기적인 행동을 한 거죠. 자, 그리고 A씨는 기소되어서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살인 그리고 사체 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1심 법원 다 유죄로 봤습니다. 징역 20년,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이었어요. 즉 양형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A씨 입장에서 B씨를 찔러 살해한 것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성기를 절단함으로써 사체를 훼손한 사체 손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쟁점은 형량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특별히 중요한 양형 요소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찾아봐야 그래야 1심의 징역 20년이 적당한지, 너무 무거운지, 아니면 너무 부족한지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계획성 여부입니다. 계획 범죄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죄인지. 여기에 대해서 A씨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범행한 거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큰 식칼을 가지고 이동을 했고 모텔까지 갔는데 이게 어떻게 우발적입니까? 죽이려고 가져간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다시 한번 재반박을 합니다. 그래요? 죽이려고 가져간 게 아니라 특정한 의식을 위해서 가져간 겁니다. 칼을 앞에 놓고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특전사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져간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죽일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대화를 했는데 제 친구가 모욕적인 말을 해가지고
칼이 앞에 있길래 우발적으로 살해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니, 칼을 가지고 갔고 모텔 갈 때도 칼을 소지했고 그 전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나 친구 B 죽이고 나 자살할 거야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B를 죽인 다음에 A는 여자친구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예고했던 거, 그렇게 경고한 대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기를 절단해서 사진을 찍어서 또 다른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거든요. 자, 종합적으로 볼 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다. 극도의 혐오감과 복수심에서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그 살해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A는 사체 손괴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절단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단은 했다. 성기는 절단했다. 하지만 사체 손괴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체 손괴는 사체를 손괴해야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런데 사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절단했다면 이건 적어도 사체 손괴가 아닙니다. 물론 살해 행위가 더 잔혹하게 보일 수 있고 오히려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체 손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자, 왜냐하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체를 절단하면 당연히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성기와 고환, 그 주변 부위가 절제되어 있는데 출혈이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남성의 성기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혈관이 대단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절단했다면 대단히 심한 출혈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사망한 후에 사체가 된 상태에서 예리한 도구로 절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과학수사에 의해서 사체 손괴 역시 인정이 되었고 이 부분을 종합해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항소했어요. 형량이 너무 낮다는 거죠. 즉 1심의 징역 20년 선고는 양형부당이다. 더 강한 처벌 내려주십시오. 항소를 했고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 2심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합니다. 징역 25년, 5년이 늘었습니다. 1심의 징역 20년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참작 동기 살인인지, 두 번째, 계획적 살인인지 아니면 우발적 살인인지. 자, 먼저 참작 동기 살인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요, 살인에는 5가지 유형이 있어요. 먼저 가장 일반적인 보통 동기 살인이 있고요,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대단히 좀 높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통 동기 살인보다 더 낮은 수위가 있어요. 바로 참작 동기 살인인데요. 이러한 참작 동기 살인은요, 동기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입니다. 양형 기준상 다음 요소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참작 동기 살인이 되기 때문에 형량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귀책 사유 있는 살인.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자신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자신 또는 친족이 여러 차례 실질적인 살해 위협받은 경우나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의 가족살인, 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이거는 참작 동기 살인이기 때문에 형량이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도 이 사건은 참작 동기 살인입니다. B가 애초에 내 여자친구를 준강간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귀책 사유가 있고 그래서 내가 살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참작 동기가 인정돼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고요. 2심에서도 역시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살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보통 동기 살인이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형상 쟁점이 바로 계획살인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살인이냐 이 부분인데요. 2심 법원 역시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보면은요, 계획적 살인 범행은 가중 요소로 기재되어 있고요, 미필적 살인 고의는 감경 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범한 살인은 우발적인 경우에 비해서 강한 범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처벌 수위 역시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계획적 살인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양형 기준에 따르면 다음 요소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계획적 살인으로 봅니다.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 계획의 사전 수립, 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은 잔혹한 범행 수법, 비난할 만한 동기, 동종 전과 등과 함께 집행유예 판단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요소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음에도 형을 좀 낮추기 위해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자,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목 왼쪽에서 약 14개의 최대 길이 9cm 정도인 자창이 발견됐고요. 또 절창도 발견됐고, 또 목 오른쪽에서 12군데의 자창과 절창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비롯해서 온몸에서 수십 군데의 절창 자상이 발견됐거든요. 자, 이거는 피고인이 공격을 방어하고 회피하려는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극심한 복수심 또는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5년인데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엽기적이다. 그리고 A는 이렇게 칼을 가지고 간 이유에 대해서 특전 사이에는 칼을 앞에 놓고 서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관행이 있고 그런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칼 가져간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법원이 볼 때 아무리 봐도 그걸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친구 B는 특전사 출신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칼 가지고 갔다? 이런 주장 수긍하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A는요, 그 전에 이미 여자친구 C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냈어요. 널 놓아주겠다. 친구를 죽이고 자살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실행을 한 거거든요. 또 이 사건을 취재해온 기자에게 마지막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하면 우발적 살인, 지금 하면 계획적 살인, 이렇게 살인을 염두에 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A는요, 이런 주장도 했어요. 자신과 여친구가 예전에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B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성폭행 신고한 것이라고 소문을 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정작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2심 법원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A, 놀랍게도 특별한 전과가 없었습니다. 물론 전과 여부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악성과 범죄성과 그 사람의 성향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처럼 특별한 전과가 없음에도 이렇게 아주 잔혹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혀 경계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범죄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가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변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사건 살해 방법 대단히 잔혹해요. 그리고 이어진 성기 절단과 또 현관 문고리에 걸어놓은 행위 대단히 엽기적이죠. 이거는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대한 가해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자친구를 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생 공포심을 갖고 살도록 만든 거예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큰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겪은 여자친구, 하나일지라도 감당하기 힘든 큰 충격을 대단히 여러 번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 일을 잊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상담과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사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건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건 아주 옛날 사건 아닙니다. 최근 사건이거든요. 얼마든지 앞으로 더 벌어질 수 있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점을 절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